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 하니까 양도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해놓고 몇 페이지를 펴냐 하니까 양도가 아닌 거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244페이지. 자, 양도가 아닌 것. 양도가 아니다. 양도를 했더만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이제. 이걸 명심하는데 일단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게. 자, 일단 여러분 보면 환지 처분. 무슨 처분? 환지 처분. 환지 처분 시 지목이나 지번 변경.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자, 주목합니다. 환지라는 거는 도시 구획 사업을 땅이 있는데 이게 뭐 대지고 이게 뭐 농지다 이런 관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이제 땅이 이래 있는데 구획 정리 딱 해가지고 환지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환지가 아니고 도시 구획 정리 딱 해가지고 부조적 쫙 밀어가 딱 정리 딱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만일에 요 땅하고 요 땅이 있는데 요게 지번이 100번지고 이거는 200번지다 예를 들어서 번지가 또 지목은 이거는 농지고 이거는 또 대지다 그러면 서로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요게 갑의 것인데 요거는 을의 것이고 그럼 요거는 갑이 되고 요거는 을이 되는 게라 서로 바꿔서 바꾸는 거예요. 구획 정리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목과 지번이 바꾸면 바뀌어져. 땅을 바꾸기 때문에 장소가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변경돼서 주고받는 거는 양도를 하지 않는다. 왜요?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 환지라는 거는 반드시 공익사업을 원활히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매기 갖고는 상당히 힘들어. 왜? 스스로 자기 소유권을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지사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이런 법적 취지를 가지고 사실은 양도 개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거야. 실질적으로는 양도 개념이 되지. 땅이 지금 소유권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교환적 개념인데 사실 바꾸는 거잖아. 교환은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바꾸는 게 교환이지만은 이거는 구획 정리를 딱 해갖고 바꾼다. 이게 이제 환지란 말이야. 바꾼다는 건 같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환지는 양도를 하지 말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구획 정리를 하면 이 땅 소유자들이 이 구획을 해준 사업자가 있을까, 이거? 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생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상호 합의를 해갖고 이만큼은 공사 비용적으로 끊어주자. 이걸 이제 우리 가면 채비지인데, 채비지. 이걸 공법 용어하고 바꾸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보류지라고 통합을 한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업자한테 공사 비용적으로 충당을 하는 거라. 그 채비지 충당, 보류지 충당이라. 그럼 이것도 양도라 하지 말자.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양도라 하지 말자. 그래 출제가 잘 된다 이게. 왜 유상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양도가 아닙니까?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양도라 하지 말자고 의도적으로 정해놓은 법률이야. 출제가 아주 잘 돼. 그렇죠. 개인끼리 다 되는, 이게 개인끼리 되는 거야, 개인끼리. 양도가 아니죠. 공익사업이 아니면 해야지. 양도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자체가 공익사업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도세 부과해야 되는데 공익사업 원활히 양도세 부과하면 이거 사업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도를 하지 말자라고 정해놨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뭐가 있냐니까 환지 처분에서 하고, 그다음 보루지. 자, 보루지는 채비지다 사실은. 자, 이걸 갖다 사업자한테 충당하는 기라. 근데 자, 잘 들어요. 요래 바꿨잖아. 또 사업자도 이걸 사업자가 받았지.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이걸 팔재? 팔아야 자기도 돈, 공사비용, 인건비도 주고 할까, 이거? 그럼 제3자한테 팔면은 이거는 양도가 되지. 어디까지는 여기까지 딱 끊자, 이 말이야. 이걸 제3자한테 팔면은 양도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 또 제3자한테 팔 수도 있고, 이것도, 제3자한테 팔 수 있지. 그거는 양도라. 근데 요 단계까지는 양도를 하지 말자, 양도를 하자, 양도를 하지 말자. 그래서 환지 처분, 바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난주책을 보면 그게 공익사업이란 말이야.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양도세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양도를 하지 말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뭐냐 하니까 토지 경계 변경. 자,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해서 여러분이 땅을 갖다 교환하는 거라. 자, 주목해. 자, 땅이 이렇게 항상 뭐 네모 반듯하게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 지 맘대로 생기고 있지. 요게 경계선이라. 평수가 딱 같다. 본래 이거는 갑의 땅이고 이거는 을의 땅이라. 서로 바꾸자. 바꾸자. 이거지. 그러면 이 땅은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 몇 프로 범위 내? 20% 범위 내. 그래서 서로 바꾸는 거라. 그럼 바꾸면 서로 주고 바꿨지. 그러면 요게 을의 땅이고, 그럼 요게 이제 을 소유가 되니까 요래 을 땅은 요쪽으로 되는 기고, 갑 소유는 요쪽으로 다 되는 기라. 요렇게. 근데 이 땅의 범위는 전체 면적의 얼마 안에서? 20% 안에서 경계 변경을 위해서 이렇게 땅을 주고받는 거는 양도를 하지 말자. 양도가 아니다. 그래, 이게 신설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 담보. 양도 담보가 있지. 민법에도 양도 담보가 있지. 나는 그 양도 담보 똑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양도 담보라는 거는 대금이 어느 대금이라? 우리 매매 대금, 공사 대금, 요게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하는 거라. 매매 대금, 그게 양도 대금, 매매 대금. 그 다음에 그 공사 비용, 대여금, 차입금 이게 아니다. 이거는 매매 대금과 뭐에 대해서? 공사 대금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하는 게 담보라. 담보. 담보. 그래서 양도 담보 제공. 요거는 핵심 담보지. 담보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담보는, 저당권 설정에서 담보는 뭐예요? 그 소유권은 채무자가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채권자가 민법에 보면 반환 청구권이 없어. 저당권은. 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얘기지. 소유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담보, 요거는 양도라는 개념보다는 담보 개념이라.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알겠어요? 네,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유물.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자, 주목. 자, 여러분이 땅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요게 갑이고 을이라. 각각 지분이 얼마씩 갖고 있다? 50%씩 갖고 있다. 그럼 각자 이제 분할을 통해서, 분할 청구를 통해 갖고 각각 50%씩 가지고 각각 50%씩 가져. 지분 변화 있어 없어? 지분 변화가 있으면
양도가 돼. 지분 변화 없어. 지껏 지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근데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0.3% 난주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돼, 분할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취득세는 2.3%인데, 그래서 난주 2% 난주 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과세하면 공유물 같은 거는 0.3% 실제 취득세율은 부담을 합니다만 양도는 아닙니다. 왜요? 지분 변화가 없으니까. 만일에 이것도 지분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유물 분할할 때 지분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양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난주 이제 이 또 양도가 된다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세워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가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또 보면은 뭐 많습니다. 현재 매매 무효죠. 매매 무효. 매매 무효. 무효로 매매 무효가 돼버리면 양도가 아닙니다. 자, 주목해요. 주목. 갑과 을이 있었어.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매매를 했어. 매매 계약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언제냐 하니까 이번 연도 8월 2일이다. 이게 매매가. 근데 이게 9월 한 10일쯤 돼가지고 매매 무효가 된 거야. 무효 판시가 된 거지. 판결이 났어. 이 무효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 구입했나니까 2010년도 5월 20일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9월 20일 날 매매 무효 판시가 됐다. 그럼 이거는 무효니까 당연히 양도가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요거는 무효인데 그러면 다시 이 판시가 된 날에 이 사람이 다시 이 땅을 산 거로 보느냐 아니면 무효가 됐으면 언제 취득 시기는 알아놔야 되는 거라. 이게 무효가 됐으면 당초 이 사람의 무효가 돼서 소유권 다시 이 사람이 돌아간 거지. 돌아가면 오늘 이날에 취득한 게 아니고 당초 구입한 날 이날에 취득한 거로 보는 거지. 절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는 당연히 무효 없다 아니다. 무효 글자 그대로 민법상 무효와 똑같은 무효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무효는 양도도 아니다. 요거만 알면 되는데 난주 구입 시기를 묻는다면은 당초 매도자의 당초 취득 시기가 구입 시기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놔야 이 문제는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가면은 신탁법상 신탁. 이건 당연히 뭐 아니죠. 자, 신탁법상. 그래서 취득세도 가면 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왜요? 행식 이전이니까. 살짝 이전이 아니니까. 위탁자,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탁재산과 또 이 신탁재산의 해지 당연히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지? 위탁자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행식적 이전으로 본다. 그래서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민법에서 다루는 내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단지 이어서는 허가 전에는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죠. 될지도 안 될지도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유동적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토지 허가 전에 여러분 양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다만 허가 후에 대금을 청산해서 양도가 되면은 허가 이후에는 양도가 되겠죠. 그래서 허가 전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뭘 알아둬야 되나 하니까 246페이지 하나 보십니다. 요즘 이혼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찾아봐요. 그 246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5번. 자,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재산을 자, 재산 분할이죠. 재산 분할. 주목.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혼시, 민법상 이혼시, 자,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없어도 핵심은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재산 분할이. 이건 민법상 개념이고요, 이거는. 우리는 재산 분할이 중요합니다. 자, 재산 분할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 분할을 하면 부부지간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10년을 살았으면 10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서 열심히 해갖고 6억을 모았다. 그러면 각각 반반씩 잘라가는 거예요. 3억씩.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다음에 여러분 인생 팔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요거 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하면은 재산은 받으나 세부담이 높습니다. 세부담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필요한 거는 재산이잖아요. 이래 받거나 저래 받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받더라도 세금을 좀 절시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위자료 청구로 받지 말고 공동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반반 가르세요. 그러면 절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자료는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세금이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취득세도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취득세는 4%가 되는 기고 이자료로 하면. 재산 분할은 이거는 무상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양도도 아니고요. 재산 분할은 정려도 아닙니다. 왜? 무상은 무상인데 정려도 아닙니다. 이거는 양도도 아닙니다. 상속도 아니죠. 추구의 상속인데 10%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상 이전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무상 이전. 그러니까 양도도 아니고 정려도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그냥 무상 이전일 뿐입니다. 서로 반반 직급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공유물 분할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양도도 아니고 정려도 아닙니다. 단지 무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양도는 해당하지 않죠. 정려도 아닙니다. 단지 무상일 뿐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또 한 가지. 내가 탁 사업을 하다가 말이야.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어째야 되노? 이 재산 다 날라가잖아.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 아니면 뭐 형제가, 아니면 부모님, 뭐 부모님은 거의 막 다 돌아가셨고 없을 것 같고 다들 어떻게 보면 또 살아계시면 복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 재산이 이제 경매로 날라간단 말이야. 여러분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인데 이 공장이 날라간다고 가정하면 남한테 날리 보내기 아깝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재경매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경매장에 가서 내가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이 경매를 통해 여러분이 재취득했다. 이거 양도가 이거. 양도 아니지. 그게 시험이 2번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 물건 내가지고 내가 되돌려 받은 거지. 재취득하는 거야. 자기 소유 재산을 경매, 공매를 통해서 재취득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 많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요 정도 기본 틀을 하면 왜 양도, 특히 이제 내가 제일 앞에 적어놓은 이유는 이거는 그만큼 중요해. 왜냐하면 일반 상식을 통해서는 다 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취지라는 개념을 깔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의도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양도를 하지 말자라고 의도적으로 정해놓은 법률이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두고, 나머지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넘어가서, 그 외우는 거는 뒤로 합시다. 뒤에 하고, 단지 기본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 하니까 여러분이 249페이지를 보시는데, 249페이지. 자,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됩니다. 구입자는 취득 시기고 파는 자는 판매 시기, 양도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취득세하고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입니다. 그 지방세법하고 또 국세하고 다르죠. 예. 이건 소득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와 취득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좀 꼭 기억을 합시다. 첫째 뭐냐 하니까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자, 대금은 내나 잔금과 같은 말이죠. 최종 청산이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만약에 등기 등록일이 있죠. 자, 취득세도 원칙하고 등기일하고 충돌하면 무슨 날 켰노? 빠른 날 켰지. 왜? 국가는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목적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 완전히 청산한 날 기준이고, 등기 등록일 중에서 바로 이거는 여러분이 빠른 날이라. 그래서 세법은 이런 타이밍, 시기가 나오면 항상 늦은 날은 없다. 지방세도 빠른 날이고 양도세도 빠른 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라.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취득세는 말이다, 우리 지수공판법 사항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말과 같은 말인데, 기본 원칙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대원칙을 두고 있었다는 거야. 지수공파법으로 취득하는 거는 다 우리는 특례 기준으로 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도세는 말이다, 양도세는 계약서하고 관계없어. 취득세는 계약서 기준이지만은 양도세는 계약서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실제 잔금을 청산하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새롭게 생각해라. 취득세는 개인 간에 입증할 게 없으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원칙이 취득세 취득 시기가 원칙이야. 근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관계없어. 무조건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주목해.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토지를 팔았는데 5억에 팔았어. 갑이라. 을하고 양도 매매 계약을 하면서 특약에 특정 약정을 해서, 야, 인마, 갑 나는 지금 양도세 낼 돈이 없고, 니가고 막 양도세까지 다 책임지라, 라는 전제 조건으로 계약은 자유인이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특정 약정을 해가지고, 특약 해가지고,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냐 하니까, 을이 부담을 해. 을이 부담을 한다고. 을이 부담을 해. 얼마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한 3천만 원이라 가정하자.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총 거래 양도 금액은 5억 3천만 원이 총 양도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본래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세무자거든. 양도세는 팔아먹은 사람이 내는 기라. 근데 특약을 통해 매수자가 내는 약정을 했다면 매수자도 낼 수가 있어. 약정을 해서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요 금액은 청산을 언제 했느니까 최종 청산이 예를 들어서 8월 10일 날 했고,
요거는 9월 16일 날 납부를 했어. 자, 이런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거라고. 그러면 어느 날로 해야 돼? 요 날로 해야 돼. 이거는 빠른 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안 들어가는 거라. 양도세 내는 거는 대금 청산 기간으로 보지는 안 해. 총 대금에는 양도 대금에는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가 청산일 개념에는 제외하자. 한번 읽어보라고. 그게 양수자가 부담했을 경우에는 바로 양도세 납부일은 제외한다 이래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최종 잔금을 양도세 빼고 말이야. 양도세 빼고 매수자가 이날에 치고 이걸 갖다 먼저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지. 양도세를. 그러면 이게 만일에 8월 2일 날 납부를 했다. 그럼 이보다 빠르더라도 뭐가 돼? 양도세 납부일은 대금 청산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 뜻이야.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는 경우가 있죠. 대금 청산일, 잔금 정리 다 하는 날이 분명하지가 않아. 불분명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 대금 청산 모르면 이거지 뭐. 등기 등록. 자,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명의개시일이 나올 겁니다. 명의개시일. 그거는 주식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명의개시일이 나오는 거는 전부 주식을 놓고 하는 말이니까 내나 주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현대, 공매, 부교수 이렇게 종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돈 없이 양도가 되는 게 있죠. 현금 못 받고 양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주는 거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채무를 갚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아까 5억 빌린 거 땅으로 갖거나 건물로 갖거나 집으로 갚아라 이거야. 그러면 언제 이전이 되겠노? 등기를 해줘야 이전이 될까 이거 그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때 등기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여러분이 대물변제일 때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 등록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가 있냐니까 장기 할부가 있습니다. 무슨 할부? 장기 할부. 자, 앞에 취득세에서 연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부는 기간이 2년 이상 매매 계약 기간을 전제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 할부는 말 그대로 할부예요. 뭐 매월 끊어줘도 되고 분기별로 끊어줘도 됩니다. 이게 할부죠. 그럼 이 장기 할부라는 것은 기간이 2년 이상,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몇 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할부로 돈을 주는 조건으로, 받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는 거예요. 받는 조건으로.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양도가 되면, 요거는 여러분이 등기일,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그 책에 있으니까 들으세요, 그냥. 사용 수익일. 세 가지 중에서 다투면, 아까 뭐랬노? 그렇지. 다투면 빠른 날이라. 이거 말아도 돼. 자, 그런데 얘는 잘 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 양도를 하면은
대금 청산일이 안 나와. 그렇지? 대금 청산일이 안 나와. 주의해야 돼. 여기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 하면 안 돼.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등인사 중 빠른 날. 이래가 돼. 요런 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외우듯이 생일 외우듯이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가면은 우리 환지 처분. 무슨 처분? 아까 환지 처분은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고. 그러나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환지할 때 만일에 요게 10년 전에 샀다. 요거는 5년 전에 샀다. 그럼 서로 바꾼 것도 내나 고유 옛날 땅 샀던 시점으로 봐라 이 말이야. 옛날 그대로. 지금 받았지만은 이 받은 거는 옛날 상고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환지 전 취득 시기입니다. 환지 전 당초 취득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유 물건을 여러분이 샀던 시점을 말해요. 단 정한지, 가만지가 생기면 정가 감소가 되면은 이거는 환지 공고 다음 날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환지하면서 면적이 감소하고 증가하면은 그 증가 부분이나 감소한 부분은 환지 공고 다음 날을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건 수용이죠, 수용. 수용되면은 대금 청산일하고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등기일, 등기 등록일. 자, 이래 다투면 항상 무슨 날이고 가장 빠른 날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거 보면 대금 청산일이 만일에 4월 10일이고 수용 개시일이 3월 29일이고 등기 등록일이 여러분이 3월 20일이다.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제일 빠른 날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빠릅니까? 3월 20일 제일 빠르죠. 아시겠어요? 그럼 수용 개시는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책에 보면 단소리는 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으로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본 원칙은 요걸 정리를 잘하되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양도세를 갖다가 양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내는 날은 양도일에 집어넣지 마라 이 말이야. 빼버리고 말 그대로 원금, 양도세 제외한 원금 그 자체를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잡아라. 이해하겠습니까? 자, 요 정도 기본 틀을 좀 알아놓고 다음에 또 추가는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상 기준입니다. 난주 체간에 보면은 취득세하고 비교를 내가 해놨어요. 혼란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법 규정이고 같은 세법 안에서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기가 서로 간에. 난주 또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 가서 또 그걸 구분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요 기본 틀만 좀 기억을 했는데 요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 외우듯이 외우는 방법이니까 생일 찾기 문제. 그것만 기억하면 돼. 시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요까지 하고, 여러분이 그거 보는데, 그래서 그 하나 정리를 해 봅시다. 자, 2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51페이지. 자, 항상 환지 처분이 나오면 양도 X로 봐야 돼요. 항상 그 개념을 잘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알아야 되냐?
이걸 바꾼 소유자는 언젠가는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 하면 벌써 이게 공익사업의 법률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타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이 환지 처분을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그러니까 옛날 고유 땅의 취득 시기가 오늘 받더라도 오늘 받은 이 땅은 옛날 땅 산 그 취득 시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됐습니까? 자, 다만 예외죠.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 자, 주목하세요. 아까 환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땅이 일부는 누구한테 날아가요? 사업자한테 비용처로 넘어가죠. 그러면 증가보다는 대부분 감소가 많습니다. 그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40평이었는데 일부 10평을 떼줬다면 30평이 되죠. 그러면 10평이 감소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10평에 대해서 감소된 거는 또 그 상대편은 또 증가가 됐다면 증가가 된 거는 그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제 줄이면 2길 아이가 2길. 예, 2길이나 다음 날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고1 요래 잘 나옵니다. 공고 2일로 안 나오고 환지 처분일로 한다. 요래 잘 나오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걸 꼭 기억을 잘 해 두시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까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논이 맹태국 끓인다고 253페이지 보면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내가 비교표를 만들어 놨죠. 그걸 보면서 일단 한쪽만 공부를 해 놓도록 합니다. 알겠죠? 점진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죠.